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캐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나 전환사채가 어떤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가 이렇게 짜증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 스타일만 여러분들이 공략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례가 최근에 이제 좀 괜찮은 것들이 떴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유사한 영상들을 올렸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웬만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는 호재가 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호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나노신소재 공시와 엔캠의 공시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시 서류 검색에서 공시 통합 검색에서 유상증자를 검색하면은 유상증자 관련된 그 공시들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공시 서류 검색, 공시 통합 검색, 전환사채 검색을 하면 전환사채 관련된 공시들이 나옵니다. 자,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실적 안 나오는 종목들이 제 눈에는 대부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증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상태가 좀 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 업황이 중요해요.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시장 자체가 좀 괜찮은 업황이냐. 우리가 지금 대부분 좋아하는 업종들은 지금 현재 시장 구간마다 다른데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시설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노신소재 공시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호재의 공시, 자금 조달에서는 아주 호재의 공시로서는 표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유상증자 공시를 처음 5월 13일 날 했고 5월 20일 날 이제 정정을 했는데 정정은 이제 뭐 신주 발행 가격이나 뭐 기타적인 어떤 실무 사항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던 것 같고 5월 13일 날 이제 처음 공시를 하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영업 양수 자금이 아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업황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업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2차 전지는 증설을 하게 되면 미래 실적이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업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목적이 시설 자금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전환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사채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설 자금으로 조달하는 것들이 제일 좋더라. 뭐 타법인 출자니 뭐니 이런 것들은 사실 잘못되면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뭐 신사업 한다고 진출하면서 뭐 주가 뻥튀기 시키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 투자자들이 뭐 주식쟁이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막 작전하듯이 작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회사 그건 좀 이제 뭐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회사 뭐 "우리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뭐 회사를 인수를 해서 신사업에 진출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타법인 출자를 통해서 뭔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언제 되냐면 예전에 이제 바이오가 한참 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이오가 한참 될 때 최초의 바이오 대장주들이 다 날아가고 나서 그게 이제 주가가 버거우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우리 바이오 회사 하나 투자했어."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잠깐입니다. 그 잠깐 되고 나서는 그 이후로 되나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타법인 출자로 뭔가 기업 가치가 바뀐다는 거는 잠깐 주가가 오르겠지만 오랫동안 주가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주가가 지속되려면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잠깐 불꽃 한번 탔다가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제일 중요하고 되지도 않는 기업 자금 조달하는 거 봐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자금 조달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된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코스닥 기업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금 조달 이후에 이게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뭔가 회사가 점프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이 좀 없을 거라고 시장에서 뉘앙스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자금 조달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지분의 희석이 되는 건데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회사의 기업 가치가 더 점프업 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느껴주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또 자금 조달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또 자금 조달이 된 경우가 있죠. 사업 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 보게 되시면은 뭐 기타 관련해서 내용 보시면 기존에 발행된 전환사채 있고 그 전환사채들이 아직 전환 청구가 되지도 않은데 뭐 또 추가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고 있고 회사는 계속 실적이 적자고. 그런 경우는 그냥 종이 장사하는 경우예요. 회사가 종이 장사해 가지고 자금 조달해서 계속 연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에 자꾸 투자하고 주식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나노신소재가 아주 표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엔캠도 있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드리죠. 그럼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엔캠이랑 나노신소재의 차이가 뭐냐면 엔캠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이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 또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미정이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엔캠은 일본에 자금 조달했지만 또 자금 조달 언제 될지 모르고 이 자금 조달이 안 되면은 뭐 또 회사의 어떤 사업이 탄력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이 이게 이제 또 되는 거에 따라서 언제 지분 희석이 될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주식 사고 싶은 그 니즈가 생기지 않는 거죠. 반면 나노 신소재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깔끔하게 요 정도로 조달해서 회사 점프업 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어떤 자금 조달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누가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대부분의 전환사채나 유상증자의 경우에 일단 공모의 경우에는 뭐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니까 뭐 전환사채도 공모로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두들겨 맞는 건데 이게 이 특정인한테 이제 보통 유상증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뭐 호재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최대 주주가 이 유상증자를 참여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주가 일부러 떨어뜨렸구만. 주가 떨어뜨려 가지고 10% 할인해 가지고 최대 주주가 가져가는 어떤 거 하려고 회사가 일부러 주가 떨어뜨렸네.'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시장 참여자가 생각하는 기업의 업황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잠깐의 어떤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실적이에요, 실적.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납입자가 최대 주주가 납입했다고 좋아되는 게 아니고 업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업황이 뒷받침하는 되는 게 뭐냐면 납입자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 군데 들어온 것들을 좋아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 군데 들어와야 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생돈 넣어야 되니까 돈 넣어야 되다 보니까 자기 돈 넣는 게 아니고 고객 자산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펀드에서 하나씩 다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여기도 이제 엔캠도 뭐 투자조합 신기술 투자조합 뭐 이런 것들을 넣었긴 한데 여러 군데에서 이제 넣는 이런 이제 나노 친소재의 경우에는 어 몇몇 이제 운용사나 이런 데서는 알주식을 하는 데가 아니고 무조건 이제 전환사채만 하는 데들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알주식 하는 데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하는 데는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할 때 실제 실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담당하는 매니저들을 다 미팅해 가지고 "우리 회사가 돈 투자하면은 이 돈으로 어떻게 해서 성장 플랜" 이 플랜에 대해서 꼬박꼬박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만나기 힘드니까 이거를 이제 모아주는 어떤 그 메인 투자자가 있어요. 앵커라고 하죠. 그 앵커를 통해 가지고 회사의 어떤 그 재무적인 내용이나 거의 뭐 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사 내용을 깡그리 털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이 정도로 이제 너도나도 들어와서 투자를 했다는 거는 검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상장 투자를 할 때도 VC가 투자를 한 비상장 회사랑 VC가 투자도 없는 비상장 회사랑 리스크가 다르단 말이에요. VC가 어느 정도 투자를 했다는 거는 뭔가 검증되었다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유상증자의 경우에 특정인한테 이제 투자를 받고 하는데 뭐 이상한 조합에서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또는 어떤 상장 법인에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자기들끼리 짬짬이 한 거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업황에 대해서 제일 판단 잘하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상장사 CEO가 이 업종의 업황에 대해서 잘 파악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여러 가지 업종들을 비교하고 산업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고 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한 그 기업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투자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꾼으로 하는 투자자들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맨날 들어오던 투자 조합인데 뭐 이름도 이제 새로 생기고 최근에 뭐 만들어져 가지고 무슨 투자 조합이고 그 투자 조합에서 뭐 들어와 가지고 털고 나가고 이런 것들만 계속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달의 사용 용도가 이제 이렇게 신규 시설 투자이고 마중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또 조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 엔캠과 같은 경우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했고 웬만한 자금이 들어왔지만 여기 엔캠은 추가적으로 더 돈을 조달해야 되는 어떤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나노 신소재는 깔끔하게 이제 조달해서 회사가 점프업할 수 있게 세팅되니까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 CNT 도전제가 시장에서 얘네들 캐파 증설해 가지고 내년에 뭐 내후년에 뭐 앞으로 돈을 이렇게 번다더라라고 하는 게 자기들끼리 공유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공유된 내용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알주식하는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공유가 되는 거예요. 다 한 다리 건너면은 다 아는 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업황이 가장 중요해요. 업황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조달이 마중물이라고 시장에서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조달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는 딱 싫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의 실적이 가시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업황이 중요하다는 게. "야 지금 막 적자인데 언젠가는 흑자 날 거야. 돈 넣어 줘." 이거 정말 그렇게 썩 시장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돈 나오는데 돈 더 주면 우리 점프업해." 이러니까 다들 달려들고 거기에 이제 주변 그 기관 투자자들이 "아 너네가" 얘네들이 이제 투자해 놓고 얘기를 하겠죠. 밥 먹으면서도 "아 우리 이런 거 투자했는데 이번에 나노신소재 이렇게 해서 회사 좋아진다더라. 자금 조달하면." 뭐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알주식도 반응을 하는 거죠. 이제 알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하지 않은 펀드 매니저들입니다. 그런 펀드 매니저들도 반응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의 경우에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작년 2011 년도 아니 2021년 11월 말인가 그때까지 이제 이사회를 불러서 했던 전환사채 이외에는 대부분 이제 올해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환가액이 요렇게 뭐 만 원에서 시작했다가 주가가 이제 하락해서 전환가액이 조정됐다가 다시 원위치는 되고 추가적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떨어지기만 했어요, 가액이. 근데 전환가액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원위치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그 전환가액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이제 그 좀 상대적으로 주주들한테 좀 덜 불리하다. 주주들이 덜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아무거나 하나 열어보죠. 뭐 이런 거 이제 열어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그 용도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용도가 이제 시설 자금이라고 되어 있고 운영 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입자부터 봐야 됩니다. 맨 밑에 가서. 여기도 이제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여기도 에스코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힌지 관련된 기업이니까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만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폴더블 관련된 기업이니까.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네. 그러면은 이제 그 표면 이율, 만기 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표면 이율, 만기 이율. 그러면 표면이랑 만기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이거를 그 뻥튀기 시켜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시장 이자율이랑 뭐 보통 한 0% 1% 정도면은 거의 기관 투자자들이 '나는 무조건 주식으로 차익 내고 나가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괜찮은 어떤 전환사채 조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콜옵션이 있어요. 콜옵션이라는 게 여기 옵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 이제 콜옵션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특수관계인이 이제 콜옵션은 회사가 그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그 비율의 만큼만 이제 특수관계인이 이제 그 한도가 제한되긴 하는데 이것도 이면 계약하면은 뭐 한 달이 걸쳐서 특수관계인들이 이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유명무실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도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뭐 중요한 어떤 이벤트 중요하게 뭐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매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 이 콜옵션을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하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야 되고 회사의 전방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뭐 그리고 조달 자체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어떻게 생각이 들어야 되고 맨날 조달하는 어떤 회사들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그 조달했었던 기존에 조달했던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5G가 좋다고 하는데 이 서진 시스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썩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5G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여기 분기 보고서를 열어서 보면 회사 시가총액 대비해서 전환사채가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은 미상환 사채가 이렇게 있죠.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3,800 억이 있어요. 그 3,800 억이 이제 미상환 전환사채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전환 청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전환 청구를 전환 사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냐.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발행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희석 요인이 점점 심해지는데 보통은 한두 개 한 개 정도 발행하고 회사 점프업하고 그다음에 점프업한 걸 바탕으로 또 한 개 정도 발행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뭐 3 월, 4월 그다음 해에도 또 3 월, 3월 이렇게 여러 번 발행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 회사를 내가 투자를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안 사죠 저는. 저는 안 삽니다. 암만 좋다고 해도. 그냥 전환사채 제가 전환사채 투자자이면 모르겠는데 저는 알주식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안 사요 이런 경우는. 그냥 나노 신소재처럼 깔끔하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가 낫다는 거죠. 여러 개 발행하는 것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은 업황이 제일 중요하다. 되지도 않는 기업 조달하는 거 봐봐야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번 조달 이후 상당 부분 추가 조달이 없다고 추정이 돼야 됩니다. 기존에 조달한 게 너무 많았고 아직 뭐 전환 청구가 해소도 안 되는데 이거 종이 장사만 하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면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투자해야 돼요. 기관 투자자가 투자 못하는 회사의 경우인데 기관 투자자가 투자 안 하는 회사에 왜 그 알주식을 갖다 꼬라박세요. 꼬라박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달의 사용 용도 자금 조달했으면은 뭐 좋아져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운영 자금이라고 해 놓고 이리저리 그냥 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설 자금이나 이 정도만 보세요. 시설 자금. 그러지 않고 뭐 타법인 출자 이것도 좀 봐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안 합니다. 타법인 출자. 회사가 뭔 타법인 출자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좋아지겠어요, 그게? 그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내부에 있는 것들을 자기 회사처럼 이 회사가 결혼해 가지고 하나의 회사로 바뀌어야 되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환가액이 이제 다시 상승하니까 전환사채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되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관 투자자가 넣고 업황 보고 요것만 보면 돼요. 그래 많이 발행 안 되었던 것. 이러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뭐 누구는 세부적으로 표면 이율, 만기 이율 봐야 되고 뭐 조기 상환 일자 이런 것도 또 봐야 되고 그거 다 그냥 마이너한 얘기고 업황, 기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희석 요인이 있느냐. 이 세 가지만 보면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